경남 지역 일간지 중 최다 신문 판매량, 도내 제일의 영향력을 가진 신문은 개뿔! 온라인 강으로 종이신문 독자 수는 날로 줄어들 것 같고 포털에서 지역 언론 기사는 배제되기 일수? 답답한 맘에 소가리를 하다 홀로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자들이 나섰습니다. 본격 애걸복걸 방송 경남신문에 댓글 주십시오.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댓글 주십시오의 진행을 맡은 경남신문 4년차 기자 안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댓글 줍쇼의 영원한 고정 패널 발을 뺄 수 없는 5년차 기자 도영진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 기자 옆에서 보니까 요새 다이어트를 되게 열심히 하고 개인 PT까지 봤는데 몰라보기 그대로네요. 어제 짜장면하고 이 군만두를 시켜서 같이 먹는데 짜장면은 남기더라고요. 근데 군만두를 다 먹고 막 탄수화물을 안 먹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급하게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지난 9월 5일이었죠. 국무총리 산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에서 사망한 고 유치준 씨를 공식적으로 항쟁 관련 사망자로 인정했습니다. 유 씨의 사망은 부마항쟁 관련 피해 접수 300여 건 중에 유일한 사망 신고건으로 국가가 처음으로 항쟁 관련 사망자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을 오래 취재했던 선배님께서 한번 그 의미를 좀 되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부마항쟁이 일어난 1979년 10월 당시에 유치준 씨는 마산에 사는 한 노동자였습니다. 당시 51세였고요. 유 씨의 당시 사망 장소 인근의 목격자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기록한 취재 기록 그리고 당시 경찰 보고서 등의 자료와 타살 정황 등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초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첫 보고서 초안에는 타살 혐의가 없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저희 신문사 그러니까 당시 이름은 경남메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경남신문이고요. 그 저희 마산 경찰서를 출입하던 취재 기자의 취재 기록이 토대가 된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이었죠. 그 기록을 보면은 한번 보죠. 당시에 50대로 보이는 노동자풍의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왼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고, 퉁퉁 부은 채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음. 민방위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얼굴이 둥근 편이고 키가 160cm 가량이고 정황으로 볼 때 타살체가 분명하다라고 이게 경찰의 공식적인 보고서에 원본에 있었던 기록. 그렇죠. 변사 사건 발생 보고서상에 있던 기록을 이제 당시 취재 기자가 이제 직접 수기로 기록을 한 것이죠. 이 당시 취재 기자들을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이때 그 원본을 직접 확인했다 이런 말도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진상규명위가 최초로 낸 보고서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족 증언 이외에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 유치준 씨의 사망이 부마항쟁과는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에 인정된 이유는 좀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위원회는 항쟁은 고인의 퇴근 무렵부터 자정까지 고인의 이동 경로 주변에서 격렬하게 발생했다. 그렇죠. 그리고 밤 11시 이후부터는 39사단 군 병력까지 투입되어서 시위를 진압하는 상황에서 10월 19일 새벽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런 점에서 고인이 부마민주항쟁과 무관하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안면부에 외상을 입은 점, 또 이런 것들이 물리적 타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번에 그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그리고 유가족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부분이 당시 사망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경찰이 이 사망을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위원회가 사정기관의 수뇌부가 좀 은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죠. 판단했었고 위원회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검시사건부에는 10월 19일 유 씨의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10월 20일 시신을 유가족에 인계했다. 이렇게 담당 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안매장하고 또 은폐했다는 그런 정황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가족의 증언에 의하면은 11.6 사건 이후인 11월 초 경찰이 찾아왔고요. 이날 유족들은 마산시 산호동 야산에 감매장된 유 씨의 시신을 인계받았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확보한 군 자료를 통해 1979년 10월 19일 부산에서 개최된 계엄 업무 현지 간담회에서 계엄 업무 수행 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대외 위로하라는 것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었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네. 시위 진압 현장에는 사망자 처리와 관련한 지침이 하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번에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40년 만에 그렇죠.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이 40년의 네. 세월이 그 유가족 분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을 고통의 거예요. 시간이었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네. 관련해서 오늘은 이 사안을 직접 기사보다는 취재 기자보다는 유가족분을 만나서 직접 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참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하나 둘 셋 하면 뿅 하고 날아갈 건데요. 꼭 준비되셨나요? 그렇게 가야 되나요? 멀미약 드셨나요? 아침에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예. 그렇게 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촉. 우와! 예. 예.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바로 창원시 마산 하포구청에 위치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사무실이죠. 예. 유성국 선생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9월 5일에 결과를 이제 통보 받으셨는데 그때 이게 뭐 기분이 그냥 울컥하면서 뭐 만세보다는 그냥 눈물 나더라고. 그게 왜 내가 이제 그런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고 30년, 40년 동안 내가 진짜 일찍 밝히지 못한 게 완전 죄스러움으로 그냥 가슴에 오니까 기쁜 것보다는 그 아픔이 더 크더라고. 어머님 들었는데 어머님은 처음에 잘 믿기지를 않는지 그래서 어머니 다 해결됐습니다 하니까 해결됐나 하고 끊고 조금 있다 다시 전화 오더라고. 해결됐다고 묻지 해결됐다고 이러더라고. 자꾸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해결됐다 했거든. 어머니 다 해결됐다고 그때서야 누구시더라고. 지금은 어머니의 마음 좀 편해요.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로 계속 갖고 사셨겠지요. 내가 못 죽는다더라고. 당시 서진님께서 나이가 19살이셨는데 좀 어렴풋하게나마 그 날의 기억이 좀 나시는지요? 평소 때 모습이 평소 때 출근하는 모습은 내가 이제 도시락 가방 들고 그렇게 나가시고 어떤 때는 민방위 모자 그리고 항상 아버지는 패스포트는 가지고 다녔어요. 그 평소 제가 기록을 보니까 또 출근하고 퇴근 시간이 되게 일정하셨다고. 정확하지. 그날은 아무래도 시위가 있다 보니까 버스가 끊겨가지고 이제 걸어가시던 중. 그렇지. 퇴근하고 오시는 과정인데 그 당시 퇴근하고 올 때 요 진술서를 다 보면 수출 후문에는 인산인해라는 꼼짝을 못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때 양덕거주소 불나고 공화당사 불나면서 경찰들이 밀리니까 그때 오기 시작했는데 그 위에 경찰 200명이 투입이 됐다. 바로 사롱 사거리에. 거기서 뭔가 일이 있어. 근데 이제 어머님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찾아나더니 왜냐면 안 들어올 분이 아니거든. 한번 외박을 하신 분이 이 뭔가 일이 있다고 경찰서에 막 찾아다닌 거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도립병원 시체 안치실, 마산시청 있을만 하면 며칠로 찾아다니는 거야. 이미 그때는 안매장 실경 사항이다. 15일 날에.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고. 거의 뭐 10며칠 있다가 아버지 시신을 경찰 형사지 형사 인도해서 현장에 딱 갔는데 시신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트라우마는 지워지지를 않았는데 이미 부패가 됐어 그쪽에. 그래 놓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매장을 할 수 없었지. 그래서 다음날 급히 가가지고 수의도 못 입혔습니다. 이미 시신이 해준데 수의도 못 입히고 그냥 수습을 해갖고 하당했죠. 그때 경찰이 찾아왔을 때 참 어이없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하거든. 그 약간 뚱뚱한 덩치인 분이 놀랐었겠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악수를 청하고 바로 주민등록증을 나한테 줬어요. 그 왜 주민등록증이 인자가 발견되는 어디서 왜 인자가 있느냐. 주민등록증 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그 신원 이상자가 해녀자로 구분됐거나 생각을 안 했지. 경찰서 가도 신원이 확인되면 없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도시락 안에서 발견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지만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하기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 그 당시 그렇죠. 예, 십몇일이 지났지만 마산시는 살벌했거든. 그 이후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주는 기념 자료집을 냈고 예. 그 내용 속에 이제 아버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항쟁 중에 그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아버님의 사망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신 거죠. 그렇죠. 그동안 30년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죠. 장소만 알았지. 너무나 우리가 속았구나. 아, 국가를 믿었고 경찰을 믿은 상황에서 예, 이렇게 맞아 죽었으니까 경찰이 시신을 유족한테 인도 안 하고 은폐했구나. 안매장했구나. 아니래. 그게 그 다음날 지역 신문이나 시민들이 봤다면 예, 그 데모는 전국적으로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11년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2019년 9월 5일에 인정받기까지 거진 8, 9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에 정말 지난했지 않습니까? 인정받기까지. 그 과정은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죠. 제일 처음에 2014년도가 박근혜 맞습니다. 정부 때 했고 그때 일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이 됐죠. 네. 근데 나는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아,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절대 유리할 수 없는 구성원들이다. 그걸 제가 알았죠. 40년이 지나서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선친의 죽임을 모욕하고 모욕하고 예,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하루 전에 긴급하게 내가 처리를 했죠. 근데 이제 나는 처리를 했으면 심사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임의적으로 심사를 했더라고. 예. 부결로. 그래서 이제 이게 2018년도 6월달인가 발표를 했는데 내가 부산에 갔습니다, 직접. 그때 유족의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없다. 예, 예. 이렇게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님께서 좀 분노도 하셨고 은폐위원회 억울함을 많이 또 예. 토로하셨는데 그 당시 자기들이 인정 못한다는 5가지인가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 내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려는데 시간은 5분밖에 안 주더라고. 그렇죠. 예. 시간 자꾸 끝내려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점만 이야기하고 내가 그 소리를 했는 건 내 당신들 그 피 묻은 손에 수치스럽다. 아버지를 예. 다시 판단 맡기는 거는 내 유족으로 너무나 수치스럽다. 예. 그 자리에서 딱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 발표문이 전 시민단체들도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번 물러선 겁니다. 그러고 이제 위원회 교체되기 시작했죠. 아버님 묘에 이번에 찾아왔죠. 아버님 요 소식이 중순에 처음에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예. 그때 좀 더 일찍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산소를 내가 넣어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내가 다녔는데 예.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들고 가려고. 그런데 다행히 9월 5일날 발표가 나서 이번에는 내가 처음으로 고개 들고 내가 산소 갈 때마다 내가 담배를 들이면서 내가 울었거든. 지금도 내가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올해는 내가 가서 떳떳하게 그 뭐 결과물을 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또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사소에 이름 석자도 못 새겼습니다. 어머님이 새기지 마라. 이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새기지 말라는 부분이 진상이 발표되고 나면 아마 그때 새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기지 말아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가서 뭐 표지석이라도 희생자다, 공식적인 희생자다는 표지석이라도 내가 좀 놔주고 그렇게 오고 싶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마음고생은 말씀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예.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사실상 아버지 그때 19살 때 아버지 이거 상황을 보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한 몇 년을 그 19살 때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방황 안 하는 사람은 없고 취업도 하기 싫었고 대학도 가기 싫었고 대학생들 보면 나도 모르게 반감이 생기고 경찰들 보면 더 반감이 생기고 왜냐면 제가 그 당시 그 반감이 생긴 이유가 대모대 아니면 경찰이다. 아버지 죽은 게 예. 그때 데모가 있었으니까 상당하게 그 방황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내가 공부를 대학을 갔지만은 혼자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예. 나름대로 그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죄책감 이런 데서 나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솔직하게 있습니다. 있지만 아직까지 또 과제가 남았기 때문에 명예회복 안 되고 그냥 인정만 했다고는 뭐 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친이 당시 연세보다 더 나이가 그렇죠. 연세가 더 많으셨는데 네, 그 당시 아버지 51세 때인데 내가 예. 51살 때 아마 이때 부마항쟁 때 이때 지왔었거든. 내 그때 참 그 생각하면 좀 말로 못하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70년대에 일어났다고 보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교훈. 그러면서도 좀 저희한테 좀 울림이 있었던 게 기자회견에서 뭐 비극적인 역사를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고. 제가 뭐 그분들 지금 와서 아버지 진실을 밝히는 데 대해서 누구를 내가 벌하자고는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그분들도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뭐 주체가 누군지 실체가 누군지를 밝히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고 다만 그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와서 다 돼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유족으로서는 다 용서하고 싶어요. 모든 걸 용서하고 이제 화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화해하자.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우리 세대에서 화해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은 진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하나의 한 줄기의 어떤 역사적인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